누가 무슨 테마 급등주일까?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루 전날 실제 금융감독 금감원에서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신진SM과 양지사 사건이 있다 보니까 사건. 사건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바로 신진SM 같은 경우는 청선에서 조사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사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사실 투자가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무분별한 무상증자 관련 이슈를 좀 주의해라. 근데 그 대부분이 어떤 이슈였냐면 그냥 뭐 청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일부 아주 일부입니다만은 우리가 너튜브라든지 일부 SNS 소셜 계정을 이용을 해서 뭐 유정 가능 종목군 리스트 그런 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장이 좀 지루했잖아요. 지루했다. 장은 자꾸 올라는 가요. 올라는 가는데 뭐 일반적인 섹터들은 오늘 하루 올랐다가 내일 빠져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적이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무정하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당장 거래 정지 리스크는 없거든요. 이제 8월 가면 또 상황 달라지죠. 반기 보고서 의견 거절 시즌 들어가면 그땐 달라지는 이게 이 나름 세력들이 판을 치는 시즌이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에는 금융당국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의주시하지만 이상거래, 이상급등 계좌 전부 다 주의만 하는데 7월까지만이에요? 이제 8월 딱 광복절 전후되게 되면 여중에서 이제 뭐 물론 지금 나오는 이 현재 무상증자 하는 기업들을 다 공통점은 제가 다 정리해 놨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2, 3월 달은 이렇게 판을 못 쳐요. 근데 8월 달은 이제 근데 무정을 할 정도면 또 반기 의견 거절 기업들은 무정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애매한 애들만 하게 되는데 일단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볼게요. 7월 27일 오늘도 두 개의 기업이 무려 간이 부어도 이렇게 부을 수가 있습니까? 1대5의 무상증자 공시를 했습니다. 이제 1대5는 뭐 사실 저는 나중에 이 기업들 1년 후 아마 이 주가보다 무조건 밑에 있다고 봅니다. 99%가 너무 혹평을 해드리겠는데 그거는 이미 검증이 됐어요. 몇 개 기업에서 보여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NG킴 생명과 1대5 때렸고요. 원전 관련 테마로 움직였던 섹트로 움직여 G2파워도 1대5. 그래서 7월달 기준으로 보니까 벌써 10개 기업들이 무상증자 공시를 했어요. 와, 진짜 많이 했다. 7월달에. 그러니까 뭐 거래일수로 치면 이틀에 한 번격으로 나왔는데 뭐 기업들 좀 보가 되면 모아 데이터가 1대5 셀리버리 예전에 한 번 해서 주가 신고가 만들었는데 또 한 주당 한 주. 그다음에 PNK 피부암 연구센터 이거는 또 사실 이 회사도 바이오 관련 기업인데 이는 또 1대 3배수를 때렸어요. 1대 3배수. 그다음에 비플라이프 소프트가 비플라이 소프트가 1대 4. 신진 SM은 아시겠지만 1대1 그리고 이제 아스플로가 1대2 이노시스 그러면 갑자기 이름만 바꿨지만 우린 다 알지요. 예전에 에디슨 이노죠. 1대4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유행처럼 됐어요. 근데 지금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뭐야? 그 지난 우리가 첫 번째 하실 때 무상증자 할 때 실리콘2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실리콘2 지금도 상장되어 있는 그랜데 실리콘2라는 기업 자체가 무상증자 조회수를 가지고 주가가 올랐었는데 제가 살다가 무상증자 조회수를 나오는 것도 사실 흔치 않거든요. 그만큼 최근 한 6월달 7월달까지 이런 이슈가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실리콘2는 그런 무정을 때렸어요. 보니까 근데 그게 다 하필이면은 내일부터 빠지겠네. 뭐요? 어차피 금요일부터 권리 공매도니까 어차피 지금 의미 없는 거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현재까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7월 27일 기준으로 벌써 50개의 기업이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50개고요. 이 중에서 무려 46개가 코스닥 종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50개가 뭐 많이 했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럼 최근 한 3년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면 2019년도에 연간 몇 개를 했냐면 35개 기업이었어요. 그때 연간. 그다가 2020년도부터 이제 간이 좀 부었습니다. 그래서 49개 기업이었어요. 그것도 연간. 그러다가 작년도에 물 만났죠. 하반기부터 101개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지난해부터 많은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무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부양시키는 게 있죠. 사실 이게 주가 부양보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는 회사한테는 오히려 손해거든요. 손해인데 이제 중간에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세력들이 어떤 시세를 차익 실현을 단타라 그러죠. 단타하기 위해서 또는 일부 이제 그전에 들어왔던 자금들 지금 왜 그러냐면 그
BWCB 물량 상장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물량들이 전환가보다 낮기 때문에 다른 백사이드로 자금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좋은 회사들은 보통 전환사채나 BW를 발행을 할 때 거의 무이표처를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 없이. 네. 근데 조금 이제 부실한 회사들은 보통 쿠폰을 주고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만약에 다행히 그 주가가 지금 주가가 발행 당시에 전환 가액보다 높으면 그냥 상장을 전환을 해서 상장하면 상장 물량 정도로만 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낮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네. 기업이 다시 그 채권을 사줘야 됩니다. 원금하고 원금은 원금대로 이자는 이자대로. 그러다 보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1금융권에서 투자를 받아서 기업 설비 투자나 운영 자금으로 쓴 기업들은 굳이 전환사채 발행을 안 했겠죠.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이 고금리로 이제 쉽게 말해서 제1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사채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럼 사채를 사용했다는 말은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1년, 2년만 회복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유독 작년도와 올해 이렇게 무상증자가 많은 이유를 좀 보면 물론 이제 7월 달에 발생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대부분이 뭐 사실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포인트는 그겁니다. 딱 두 가지. 그 전환사채 물량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주가가 밑에 구간에서 했습니다. 밑에 구간에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뭐 대주주의 어떤 담보대출도 막히는 부분이 있고 그쵸.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은 사건이 발생했지 않나 볼 수가 있고. 근데 확실히 실적이 좋지 않거나 네. 좀 불안불안한 기업들이 또 최근에 시장 급락 영향에서 많이 빠진 데 따른 그러면서 이제 무증에 대한 효과를 다른 종목들로 인해서 봤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꼬리를 물면서 요즘에 거기는 무증 안 해요? 라고 연락하시는 주주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 그건 주주도 잘못이고 시장 자체가 잘못된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증을 마치 주가를 띄워서 뭔가 이렇게 한탕 해먹고 뭔가 그 아까 전에 담보대출 여러 가지 이제 네.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라고는 하셨지만 급락한 주가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무증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금융당국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주의를 줄 수 있지만 이거는 페널티를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법으로 만들어준 정자의 제도니까. 그래서 유상증자는 아시겠지만은 회사로 자금이 유입되는 실제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무상증자는 실제적으로 이 자금의 증자 방법 중에서 실제로 납입 자본금은 없지만은 유통 물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제적으로 상법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게 제도는 손을 대거나 수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걸 악용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에코프로 BM하고 통상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이나 최근에 그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무정을 많이 때리는 거냐면 유상증자의 어떤 불확실성, 실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 차원에서 무정 물량으로 주는 겁니다. 네, 유무증을 같이. 네,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기업들의 주가는 사실 생각보다 좋은 회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에코프로 BM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1대3이라는 공격적인 무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주가는 안 빠지는 거고 실적도 너무 잘 나와버렸기 때문에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은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모회사 CS 민드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CS 베어링의 해외 부분에 대한 자금 조달이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 관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했다 보거든요. 그래도 얘쪽은 양심적으로 했어요. 1대1. 네. 1대1 정도 했는데. 근데 그래요. 요런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 기업 주가 입장에서 별로 안 움직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이제 이런 이슈가 조금 심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신진 SN과 양지사의 사건은 충분히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이거는 제가 생각하면 악성 범죄 효과 우려도 있습니다. 신진 SM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계좌가 네. 그렇게 사들인 것에 대한 공시를 했잖아요. 네. 무증에 대한 가능성이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신진 SM 사건은 언론에 많이 노출됐겠지만은 이름까지 다 공개됐습니다만 제가 굳이 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K모 씨가 실제적으로 5% 룰까지 지분을 내외해버립니다. 돈을 가지고 100억 정도 금액 가지고. 근데 5%라는 게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슈퍼개미의 기본 지분율이거든요. 네. 지분 공시 5% 했을 때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슈퍼개미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5%인데 그러면 5%를 한다는 말은 이제 지분 공시가 들어가겠죠. 네.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투자가는 회사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 무정 안 해? 예를 들어서 왜 권리 자체가 5%까지 가니까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죠.
사실 신진 SM이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본업 자체가. 자, 그런 사건이 있는 건 괜찮은데 사실 이거를 역으로 악용하는 수가 있어요. 자, 뭐 소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특정 기업을, 그러니까 내가 마치 기업 사냥꾼이냐. 내가 이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무상증자를 요구할 것이며, 실제적으로 나는 이 회사에 대해 1대 뭐 10배 정도 유상증자를 요구할 거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일부 많은 투자가분들이 쭉쭉쭉쭉쭉 하고, 또 수많은 정권 관련 유사 콘텐츠 업체들의 어떤 잘못된 리딩도 이런 큰 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양지사로 넘어가는데, 네. 신진 SM은 일단 이런 사건으로 가는 상황에서 지금 본격 조사 가나요? 이거는 충분히 여러 가지, 왜냐면 조사는 원래 다 합니다. 제가 항상 그랬지만은, 제가 그 광림 쌍방울 사건 터질 때도 네. 전국 우리나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에서는 검찰에서 감시 시스템에서는 우리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하창복이 내렸는지 환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게이트까지도. 다만 그거를 필요한 시점에 터뜨릴 뿐이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이 어떤 통정매매, 허위매매, 뭐 호가장난 다 해도 사실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신진 SN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래서 안 팔 거다. 자, 근데 사실 벌써 10억 정도의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조사하는 거예요? 뭐 시세 조작? 뭐 이런 시세 걸로? 조작이죠. 시세 조작 이슈가 생길 수가 있고, 네. 하나 우리 순진한 투자가분들은 절대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거? 나는 이 물량을 팔 생각이 없다. 그런 내가 거를. 10억 이상의 핸들링을 하면은요, 내 주변에는 10억짜리 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주식을 100억까지 샀는데 안 판다고 하죠. 사이드 계좌로 다 삽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정권 실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자전을 못 돌립니다만, 우리 예전에 그 좀 옛날 이야기인데 유튜브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한국 영화 중에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주식과 관련된 2개의 영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박용하, 네, 그 배우님의 작전 영화도 하나 있었고, 최근 영화 중에는 이제 그 우리 응답하라에 나왔던 유준열 배우가 뭐죠? 연기했던 뭐 돈이라는 주가와 맞아, 관련된 맞아. 영화가 좀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자,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신진 SM은 이걸 이제 뭐 법적으로 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이제 자본시장법이 많이 위반됐다.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 주문이라든지 네. 그런 것까지 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양지사까지 가는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양지사의 이슈 자체가 시장이 한 번도 기법을 알려줘 버리는 게 됐어요. 우리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죠. 모방 범죄라고. 그래서 뉴스 보도에서는 네. 실제적으로 뉴스 사건 분류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언론에 공유하는 것 자체를 오히려 모방 범죄의 어떤 표본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신진 SN과 양지사의 사건이 언론에 물론 공개돼야 될 내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런 수법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쉽게 말해서 무상증자의 어떤 그 유혹을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불순한 의도의 이런 슈퍼개미의 뭔가 놀이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네요. 돈으로 장이 그런 거죠.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왜 갑자기 6, 7월에 이 난리가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너무 격한 표현인데 주식으로 박살이 나다 보니까 뭔가 만회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만회를 해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 데이터를 또 봤는데 조금까지는 감성이었고,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101건에 제가 무상증자를 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무상증자 비율이 평균 비율이 1대 0.91주였어요. 그러니까 1대1 정도 가지고는 웬만한 무상증자 받으면 손해납니다. 네. 예, 1대1 하면 손해나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10,000원짜리를 받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0원짜리를 받겠지만 권리락이 50%니까 5,000원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나는 주식에 10,000원에 팔고 나중에 5,000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평균 단가가 7,500원 네. 이상에서 팔아야 내가 이익이에요. 그렇죠. 1대1 같은 경우는 권리락 당일날 7,500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많은 경우 가는 거 잘 없어요. 근데 1대2로 넘어가게 되면 셈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럼 1대1인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그 권리 공매도? 아니, 1대1은 거의 대부분이 점상을 못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대1은 웬만하면 무상증자 받았을 경우와 권리 공매도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거의 평균을 따져보면 손해가 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1대1짜리는 나오면... 거의 권리 공매도 무조건 때리는 게 남아요. 남는 거고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50건 정도가 나왔는데 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무상증자의 발행 비율이 1.66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이제 1대2 이상의 무상증자를 단행하는 그 비수가 많았다는 거죠. 근래로 좀 보겠습니다. 노터스 1대8. 내가 다 조사했어요. 이 적합 기록을. 공구음은 1대5, 조강 IRA 1대2, 1대5, K옥션 1대2. 그리고 이번 달에 한 거 너무 간이 부은 거 아니야? 저기 모아 데이터 1대5, 뭐 PNK 피부암센터 1대3. 그러니까 그 말들이 뭐냐면 이제 맞들인 거죠. 최소한 1대5 정도는 해야 점상 권리락 때 2방 보내는구나. 네. 이렇게 보냈는데 봤어. 제가 또 분석을 했죠. 뭐 어떤 건지 하면 그러면 하다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그래 알았는데 나는 딴 건 모르겠고 나는 이 시세 차익만 하면 돼. 나는 그냥 뭐 내가 그냥 검색해서 해볼 거야. 나는 SNS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린 적도 없고 나는 그냥 너 어차피 삼성전자 안 가니까 한 거야.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장중에 매매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권리락을 받았을 경우 1대5든 1대8이든 뭐 1대10이든 그거에 확률적으로 100에 만약에 잘 보세요. 내가 다시 풀어드릴게. 우리 종목을 예로 들어서 하면 안 돼요? 오늘 기준으로 네.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노트스하고 네. 공구음원하고 조강아이하고 K옥션을 만약에 권리 공매도 없이 실제로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되는 날까지 갖고 있다면 원주 포함해서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는 뭘 보고 기준으로 하게 되냐면 권리락 가격보다 권리락 기준가보다 낮으면 밑에 있네. 지금 다 밑에 있을 거예요. 낮으면은 그거는 내가 만약에 중간에 권리 공매도라든지 아니면은 권리락 이후에 트레이딩 구간에서 트레이딩 한 게 아니라면 전부 다 마이너스 납니다. 특히나 1대2 이상을 때린 물량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말씀대로 만약에 이걸 역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뭐 1대2나 1대3, 4 이제 좀 많이 하는 기업들은 그 권리락부터 물량 상장되기 전까지만 트레이딩만 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트레이딩을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점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렇죠. 노트스 공금은 전부 다 점으로 날리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그 원래 점상 잡는 법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거는 개인적인 단타적이니까 요즘엔 제가 그게 통한지 모르겠어요. 그 점상 물량도 체결시키는 법이 있어요. 그 타짜님들은. 아니 뭐 점상 물량 우리 체결시킨 법까지.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모르는데 실제적으로는 딱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내가 물량을 받았는데 권리락 기준가가 딱 나와요. 네. 권리락 전날 가격. 그가 권리락하고 평균이잖아요. 그거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손해예요. 합산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놓고 보면 내가 뭐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얻어 가려가지고 무상증자 됐어. 근데 이제 내가 100주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200주를 받을 거야. 앞으로 1대1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 무증을 했다. 근데 이게 뭐 좀 올라가다가 딱 빠지잖아요. 무조건 팔고 나와야 돼. 권리락 이상일 때. 그래야 나중에 보통 한 2, 3주 정도 있다가 물량을 상장시켜 주는데 그게 되게 되면 거의 다 제자리에 내려와 있어요. 이미 지금 가격을 보시면 노트스, 공구음원, K옥션, 조강 ARA 똑같습니다. 안 남습니다. 안 남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리콘투도 바로 8월 2일이 그 상장일이라 이것도 아까 제가 해봤는데 권리락 하단 가격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냥 트레이딩 한 건 상관없는데 네. 내가 이걸 1대5를 준다고 착하게 공짜로 주식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물량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분들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원주 10,000원짜리잖아요. 1대5면은 주가가 얼마에서 시작하죠? 2,000에 시작해요. 근데 그게 이제 상한가를 쳤어요. 그럼 따블을 갔어. 그럼 4,000원이죠. 근데 내가 그 주식을 팝니다.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60%가 찍혀요. 네. 근데 그거를 손실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아. 헷갈리잖아요. 그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안 경험 안 해봤으니까. 왜 나는 나중에 2,000원짜리 4개가 들어올 거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게 그 뭐지 물량 상장되고 뭐 하면 이제 그 단가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10,000원짜리인데 네. 1대5짜리예요. 그러면 내 평균 단가는 2,000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정리. 왜냐면 저는 제가 그 매매를 할 때 무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계산 헷갈려요. 이렇게 하면 돼. 만약에 내가 네. 맞아요. 그럼 우리 한번 이거 종목으로 얘기를 해봐요. 네. 내가 만약에 가지고 어떤 거 있었는데 아무거나. 요즘에 뭐 있었지? 뭐 디플라이 소프트나 최근 거 그럼 엔지킴 생명과학이나 PNK 피부임상 엔지캠하고 이쪽은 오늘 했으니까 네. 물량 산작가는 뭐 G2 파워를 볼까요? G2 G2 파워 파워? 말고 실리콘2를 볼까요? 네 그래요. 예. 얘도 권리락 밑에 있네 이제. 그렇죠. 얘가 보면 1대 얼마야? 1대 5예요? 네 여기 1대5예요. 실리콘2가 1대 5인가 83%면 1대 5 정도 한 것 같는데.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요 권리락 기준날의 가격이 보면 요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권리락 날 이제 점상을 보였잖아요. 이게 아마 기준가가 잠깐 화면 잡지 마세요. 검색해야 돼요. 이거는 네. 기준가라고 치면 나오는데 이게 지금보다 내일이 내려가겠군요. 이거 헷갈려요. 근데 그럼 만약에 네. 무증 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신규로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전 트레이딩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 근데 이게 점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트레이딩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는 하셨지만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네, 있죠. 그분들에 대한 팁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뭐 하라고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런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요즘 그래도 이렇게 비덴티 이슈 나왔다면 딱 주르륵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상증자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아까 조강 ILA 실리콘2 공보면 모든 종목들 공통점이 딱 있습니다. 점상 가서 첫날 음봉 그 다음날 장대 음봉 나올 때 팔아야 가장 많이 남습니다. 권리락에서 아니요. 권리락 이후에 대부분 5배짜리 이상의 애들은 점상을 날립니다. 권리락에서. 왜 그러니까 점상이 날리게 되면 점상이라는 게 기대 상한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2번 날리게 되면 한 번 날릴 때마다 본 물량 감안해가 물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빠지는 속도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보통 2번 정도 띄우거든요. 왜냐면 왜 3번을 못 띄우는지 아십니까? 왜요? 이게 이는 30% 상한가 제도에서 3번을 상한가를 형성하게 되면 복리의 계산이 붙기 때문에 따블이 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팔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그렇게 대부분이 점상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캔들이 나오냐면 T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급등주들 패턴을 보게 되면 아주 특수한 경우는 점점점점점을 땡기는데 30% 제도로 바뀐 이후에는 세 번째 점이 대부분이 점으로 안 생기고 T가 많을 거예요. 아침에 출발했다가 착 빠지는. 그건 왜 그러냐면 배수 때문에 그 구간에 가게 되면 원금에 더블 수익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공통점은 첫날 장대 연봉 있죠. 네. 그러니까 점 상이 풀리는 첫날. 네. 그날 다 팔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 권리락 날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점상 가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한 번 더 상한가 가. 그렇죠. 그 다음 날 떨어진 그 음봉에 팔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어렵다면 상한가 풀리는 날 무조건 팔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그러면 남습니다. 트레이딩 하기는 쉽지는 않잖아. 그러면 나중에 내 원주 들어와도 어지간하면 또 뭐 이런 말하면 쌤쌤은 해요. 트레이딩? 근데 만약에 점상을 갖다가 밀리는 상태에서 트레이딩 하러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무조건 찝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무증 발표 딱 나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의 트레이딩 전략은요? 이게 좋은 회사면 오히려 무상증자를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준의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2차전지 원준. 저는 이 원준이라는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 순간 정말 실수했다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원준의 주가를 보시면 얘는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장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패착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오히려 제가 원준의 주주고 조금 의의가 있었다면 회사에 되게 클레임을 걸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뒀냐고. 근데 이런 거예요. 이 무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시세 차익을 누리려면 회사가 최대한 아무것도 없는 게 좋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한 말 할 때 보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첫 번째 조건은 높습니다. 두 번째가 무상증자가 유보율 가지고 보통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어차피 자본 조정 내에서 이동이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하면 상장된 지 1년, 2년 된 신규주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지금 7월달 장의 특징이 보게 되면 신규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죠. 네. 같은 로봇 맞아요. 관련주 중에서도 유일 로보틱스만 발탁거립니다. 맞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얘도 언제든지 무상증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매도도 안 되는 거고 수급이 때가 묻지 않은 겁니다. 또 봐보세요. 제가 몇 개 기업들을 봤는데 자 V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VC, 보이스케일이라는 이거 있었어요. 거래책정리를 만들어서 맞아요. 요것도 시장에서 무상증자 이슈를 날립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생각해봐서 VC라는 회사는 골프공 관련 회사잖아요. 골프장. 네. 그냥 날리는 거 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사의 결의만으로 가능한 거고 대부분의 이 IPO 기업들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바로 자본 이용업이거든요. 네. 이게 유상증자 보통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야 유보율 높은 기업들을 한번 필터링 해봐 그래요. 네. 그럼 유보율이라는 건 회사에 남아있는 잉여 자금을 말하는데 분자가 납입 자본금이고 분모가 잉여금이다. 분모가 아래 분모가 납입 자본금 그리고 이제 위에가 잉여금인데 네. 잉여기 내가 영업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 잉여금이 있고 자본 활동으로 벌어들인 자본 잉여금이 있는데 이 무상증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본 잉여금이 네. 납입 자본금 계정으로 이동하는 거지 납입 자본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유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만약에 보통 1000% 이상이 나오려면 내 자본금이 100억인데 뭐 사실 이익 잉여금이 1000억이면 10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새로 생긴 기업들은 웬만하면 1000% 넘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왜? 우리나라 법제적으로 액면 미달 발행이 안 되니까 무조건 남는 거죠. 두 번째가 오래된 회사인데 실적이 없는 회사들이 또 높습니다. 양지사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양지사 오래된 회사죠. 네. 그렇죠. 오래된 회사인데 아예 또 적자가 나는 회사는 아니고 그냥 나오죠. 근데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옛날에 땅을 많이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땅이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생기는 그 잉여금 있죠. 현금. 그것도 유보율에 잡힙니다. 유보율에 잡혀요. 그러니까 아예 신규 회사들은 자본 잉여금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 신규 관련주들이 왜 유독 무상증자를 많이 날리냐 하면 바로 VC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VC라는 게 보통 이제 상장되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던 자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분들이 나중에 자금을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대놓고 엑시트 할 수 있는 비클을 만들어주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어요. LG는 운도 좋아요. SK온 주주분 제가 옆으로 이야기 좀 세서 죄송한데 SK 주주분들은 화가 날 겁니다. 아니 어떻게 LG는 딱 상장될 때 하필이면 또 이게 MSCI 분기리뷰 일정이랑 딱 겹치고 물론 거기까지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장도 마침 또 배터리 어쩌고 이렇게 왔거든요. 약간 신규주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앞으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많이 볼 건데 자 모비릭스라는 게임주가 있어요. 네. 뭐 하는 게임인지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얘 왜 움직이겠어요? 얘도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아우 요즘 다급등하면 다 피크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예요? 네. 셀리버리가 있죠. 네. 셀리버리 그 10배 같은 주식이에요. 왜 또 하겠습니까? 아직 자금 정리 안 된 물량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나쁘게 보면 끄던데 만약에 나는 트레이딩 영역이야 그러면 차라리 신규 종목 중에서 그냥 움직이는 종목들 사면 10개 중에 2-3개 정도는 다른 재료입니다. 개별 재료인데 67개가 거의 같은 거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팁 하나 무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거네요. 나쁘게만 보면 좀 그렇고 좋게 말씀드리면 팁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섹터가 있어요. 원전이면 원전, 로봇이면 로봇 이렇게 있는데 딱 봐가지고 상장된 지 1년 안 됐고 회사 그냥 괜찮아. 근데 그런 종목들은 딴 거보다 세. 이상하게 만약에 로봇 해봤는데 얘만 강해. 그럼 거의 다 알게 모르게 어딘가서 입을 트는 겁니다. 이거 무증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또 기업의 오너들이 솔깃솔깃해요. 요새 뭐가 인기 있냐? 우리 지금 주가 좀 내려가면 안 되는 올렸으면 마음 풀린 말이고 고가가 좀 내려갔으면 회장님이 좀 싫어하시는데 네.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지금 주가 급락한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좀 더 이제 무증에 대해서 하기 편한
가장 편한 바운더죠. 왜냐하면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핸디를 받고 상장을 해 있거든요. 뭐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다든지 적자 바이오 기업들 일부 주들이 네. 기술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상관이 없고 또 하나가 시기적으로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 시한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냥 누가 한다고 해서 그래서 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 현상이 주는 메시지는 이 현상이 주는 메시지는 그만큼 시장의 자금 자체가 갈 곳 없다. 그럼 과연 이 현상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대한 이슈를 묻는다면 만약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계속 생깁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생기는데 그러면 여기서의 팁은? 팁은 계속 트레이딩 영역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환대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유보율로 필터링을 하지 마시고 딱 그냥 기업 봐가지고 제일 어설픈 기업 위주로 고르는 게 낫습니다. 그 어설픈 잠깐 기준이 뭐예요? 모비릭스 무슨 게임은 게임이야. 근데 주가가 움직여. 그럼 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진짜요. 너무 웃게? 오. 대신 코스닥 종목이어야 돼. 네. 코스닥 종목이고 예를 들어서 대주주 그런 몇 번 말씀 지난번 영상 한번 더 보니 대주주 비중이 보통 30-40% 넘어야 됩니다. 이거 무상증자 장난이 아니라 수급은 아차 하다가 잘못하면 경영권 바뀌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근데 왜 신규주가 높은지 아십니까? 왜요? 너무 많은 걸 가르치거든요. 신규주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대주주 지분이 높습니다. 왜? 어느 기업이니까. 대주주 지분이 높거나 팔지 않는 창투사들 지분들. 그래서 저기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좀 오래된 회사 중에서 양지사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예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용의자들 너무 특정해 드렸네. 나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볼 거야. 그러면 그쪽에서 마마무 주식 있죠. RBW. 그거 왜 움직였습니까? 그것도예요? 그냥 제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하려면 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걸 갖고 조건은 있는 네.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 그거구나. 이상하다 싶으면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은 무상증자를 해도 이상이 없을 정도의 모든 대부분의 공통점 대주 지분이 높고 현재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유통주도 많지 않고 대주주 지분이 높은데 특별한 게 없고 실제 그냥 그래. 그럼 대주주가 담보대출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대주주가 담보대출을 받았으면 한국증권금융에서만 담보대출을 받았을까? 사채 쓴단 말. 우리가 사채란 말이 좀 돌려서 많이 기분 나쁘겠지만은 말 그대로 BWCB의 마지막 글자는 사채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금도 금리도 높아. 돈도 못 땡겨. 지금 대출금리 올라가지고 근데 회사는 또 유지를 해야 돼. 어쨌든 주가라도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한탕 해야 돼. 무증. 야, 뭐 서로 붙었어. 노트스 이런 H 8배, 야, 공구 아우 5배. 야, 우리 몇 배 할까? 이상 3배 정도. 그래 3배. 이런다고? 진짜 그 정도 딱 보면 안 보입니까? 저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도 오늘 이 취재를 좀 하면서 기다리네. 아니 취재를 하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자금 조달이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이거는 자금 조달이었고 정말 살기 위해서 고분고분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량한 개인 투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라는. 주가가 자꾸 내려가는데 유보율 엑셀 돌려가지고 무상증자 할 거야 바라보고 너 행사 공시 담당자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저기요 저기 우리 무상증자 안 합니까? 제가 공식 공담이면 전화 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또 주주의 권리랑은 별개의 문제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 정도로만. 네, 트레이딩 정도로만 하시고 아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배수, 2배수 이상 3배수 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상 상한가 풀리는 날 무조건 본주 감안하고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원주 팔고 엔즈캠이랑 G2파워도 지금 1대3 이상이잖아요. 4, 5니까. 다시 잘 들으셔야 돼. 1대2 이상 하는 기업들의 공통점 트레이딩 기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네. 어디서 들어보겠어? 내가 원주를 평가 손익 감안하지 말고 특히 권리락의 상한가를 쳤을 경우를 말하는데 권리락 당일날 그러면 상한가 풀리는 날 원주를 팔아요. 내 잔고에 마이너스
만약에 1대5면은 마이너스 80% 찍힐 겁니다. 50% 찍힐 겁니다. 네. 그 신경 쓰지 말라. 네, 그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나한테는 5배수의 물량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먼저 풀리는 날 팔고, 두 번째 원주가 아니라 배수 주식이 들어오잖아요. 네, 3조 때 그때 무조건 권리 공매도 첫날부터 팔아 나가야 돼. 그러다 가끔 권리 공매도 했을 경우가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찐 얘기다. 네, 이게 찐 얘기. 근데 그거는 정말 특이한 경우. 그건 정말 회사에 좋을 때예요. 1대1짜리는 함부로 권리 공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나중에 배수 그 물량이 들어왔을 그러니까 때는 어쨌든 1대2 이상의 배수. 그 다음에 딱 봤는데 회사가 정말 부실할수록 그 이는 공식입니다. 네. 1대2 이상인데 부실하고 권리락 첫날 상한가를 친 종목들은, 네. 다시 정리하면 상한가가 풀린 날 내 원주를 팔고, 네. 거기에서 평가수는 마이너스 찍히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팔고,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로 들어오는 날 물량이 이제 물량 들어올 때. 들어오기 이틀 3일 전부터 권리 공매도 가능할 때 그냥 다 팔아버리면 그 가격이 상장일 권리 기록 가격보다 무조건 어지간하면 높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방송 영상을 보시고 제 말을 못 믿겠으면, 네. 아까 말씀드린 노터스 공구먼 조광아일이 전부 다 지금 가격으로 비교해 보면, 만약에 가만히 있으신 분은 기분 좋았다가 제로입니다. 그래요. 지금 다 밑에 있어요, 그 친구들. 아니 정말 제대로 이런 거 진짜 어디서 못 듣는 거다. 그러니까 범죄 습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범죄랑 좀 다른 거고. 그쵸, 왜냐하면 그쵸. 또 중간에 워낙 좀 이런 요즘 무중 테마가 너무 활기를 떼니까 또 우리가 그렇죠. 또 이런 거를 또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아니 그리고 얻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그래도 좀 그나마 살아 있으니까 좀 정말 테마는 테마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찌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이 내용. 원주는 어쨌든 권리락 이후 상한가 풀릴 때 바로 팔고,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배수의 물량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그 들어오기 2일 3일 전에 권리 공매도 때리고. 네. 라는 매매. 그리고 만약에 그 중간에 매매하신 분이라면 무조건 그냥 중간에 매매해서 수익 안 나는데 귀신같이 그 어떤 프로그램 작용해서 점상을 잡으신 물량들은 똑같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극소수니까. 그래서 지금 무증 관련한 테마의 종목들의 투자에 대한 팁과 왜 이렇게 이제 무증이 쏟아지는지에 대한 정말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주신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셔서, 사실 미친 현상이잖아요. 같이 미치는 지금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그나마 좀 여기서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셜록 봉주 사건 번호 2022-0727이네. 28 아니고. 워낙 제 마음속에 28일 목요일 새벽 3시에 7을 한 달 내내 생각했나 봐. 그놈의 FOMC 지겨워 죽겠네. 0727 사건 번호 왕계민 놀이터된 무상증자 테마주에 대해서 또 파헤쳐 봤습니다. 네. 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네. 이런 얘기 재밌네. 아니 뭐 아기님들도 힘드시니까. 네. 자, 그래서 무증 테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확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저희는 2주 후에 셜록 봉주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